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벤자민 플랭클린 이제 1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장은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그동안 이제 자리 잡은 사업의 기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또 확장해서 추가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 펜의 힘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꼭 뭐 펜의 힘만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이제 세상을 더 이제 유익하게 바꾼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그 중반이 되서 인생의 중년이 되었을 때 이제 주의회에 이제 그 서기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서기 활동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명확하게 다 표현을 잘 해줘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 의회에 이제 의원들 중에 유독 한 아주 이제 걸출한 신사풍의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향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벤자민 플랭클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무시하면서 그냥 할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화해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역시 아주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의원이 책이 집에 많았는데 그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 대단히 책이 많고 진귀한 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일주일 뒤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의원이 이제 원래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동일한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책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기쁘게 선뜻 이제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걸 정성스럽게 읽은 뒤에 쪽지로 이제 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보냈더니 이때부터 이제 알아서 이 의원이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굉장히 서로 친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 어떤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다가가서 먼저 선뜻 그것과 관련된 것들 제안을 하고 친해지도록 애를 써라. 뭐 이제 이런 이제 교훈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다른 책에 있던 어떤 이제 격언을 이제 말해 주고 있어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당신한테 이미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잘해줄 경우가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해진 의원과는 계속해서 잘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 우체국장이 너무 이제 방만한 경영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것을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서기직보다 월급이 적었는데 이걸 일부러 맡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맡았을 때 여기저기에 굉장히 다양한 소식을 곧바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문을 이제 발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벤자민 플랭클린이 라이벌 이제 신문사가 있었죠. 뭐 브래드퍼드라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이 신문사를 제치고 사실상 이제 지역의 유일한 신문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까지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 뭐 의회에서도 일을 하게 됐고 우체국장 일도 해보게 되니까 이제 공공사업 같은 것에도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나 정해진 사람이 순찰을 도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700년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6실링을 받았다라고요, 임금으로. 근데 이 6실링을 받은 사람이 6실링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해서 그 사람을 이제 순찰을 대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액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 대신해서 순찰을 도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좀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평판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러지 말고 이 순찰을 도는 사람을 직원화해서, 그리고 순찰 지역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의 비례에 맞게끔 부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좀 더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받게 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금액의 돈만 받게 해서 이제 형평성을 맞추면서 직접 정해진 사람이 반드시 순찰을 돌게끔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됐고, 이것이 실제로 법으로 통과되게끔 정도 클럽이라고 있었다 했죠. 지식인 모임들. 이 사람들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치안이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도 또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자꾸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개척시대였고, 나무된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시 거주에서 대기하는 소방대원을 뽑자. 그리고 지역 연금 형태로 해서 이 사람의 임금을 정하기로 하고, 항상 상시 대기에서 이제 물을 뜰 수 있는 바구니와 여러 가지 호스와 이런 준비 도구를 가지고 있는 소방대원을 만들자라고 했고, 이것이 마치 또 이제 공무원처럼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뿐더러 한 군데가 더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기까지 해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공공 분야까지였던 일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특이하게도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회 공연을 돌면서 설교를 하는 이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력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외국어 이제 영어 본문 보다 보면 가끔 나오는 예화가 돼요. 한 번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회로 돌면서 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끔씩 오시는 목사님인데, 조지아 주까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개척 지역의 최전방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당연히 최전방이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었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죽은 어른들이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타가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이나 헌금이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라고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고아원이나 타가원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 지역에 세워서.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기에 거기에 세울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지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면 훨씬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단칼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마음이 상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날 주일은 내가 반드시 헌금을 하나도 안 하리라 하고서는,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돈이 이제 일반 동전이 이제 한 주먹 정도가 있었고, 금화가 한 10몇 개가 있었고, 금화가 5개가 있었고, 은하가 10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소나기에 있던 일반 동전을 다 내게 되고, 은하도 내게 되고, 금화까지 다 내버리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설교력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가 사실은 이제 미국 시대에 있어서 부흥의 시대였어요. 개척 시대. 이게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보면 나옵니다. 동시대 인물인데, 그래서 이 설교력이 대단히 있었던 어떤 목사들이 있었고, 이 목사들이 실제로 설교를 하면 3만 명의 회중까지 들릴 정도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계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해서 어디까지 목소리가 들리나까지 다 실험을 하고 반경을 계산했더니 정말 3만 명 앞에서 설교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이때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읽을 때, 아니면 위인전에서 읽을 때, 이제 장군이 말을 하면 병사들이 다 들린다라는 게 진짜 사실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신기한 건 이 목사님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들까지 막 썼다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짐승이고 절반은 사탄의 자식이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면서 이제 범죄하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이렇더랍니다. 이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신비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믿지 않고 다 막 실험해보고 막 찾아보는 게 나와요. 뭐 이 사람 유명한 게 이제 번개가 일반 전기랑 똑같을 것이라며 추측해서 연을 날린 일까지도 해봤었죠. 그런 사람인데도 이 목사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너무 설교력이 충격적으로 좋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을 다 내게 만들었다. 이럴 정도로까지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와서 한번 순회 설교를 이때 이 사람들은 뭐 10만 명씩도 모이기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의 범죄율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에 이제 소문으로만 들을 때는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했다가 직접 가서 이제 들었더니 충격을 받으면서 나라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 설교로 인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선행이 시행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이 지불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어떤 기록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펜의 힘이라고 이번 장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는 너무 뛰어나는데 자신이 이제 글을 남겼을 때 글의 내용이 글에 좀 힘이 약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질투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책을 남기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신문이라든가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은 익숙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 글이라는 게 정확히 명확하게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꼬투리가 잡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남김으로써 오늘 나누는 장, 펜의 힘이라는 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어쨌든 미국이 막 한창 번창해 가면서 여러 가지가 고쳐지고 개선되고 기초의 터가 닦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변화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은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